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현행 대북 제재 회피의 중심에 중국 기업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비영리안보연구기관 C4ADS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면서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가 이루어지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건물 10곳 중 한 곳은 화재의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초중고 대학 전체 건물 7만 167동 가운데 7,645개소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는 교육부 조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창고 등 조립식 건물에 사용하는 건축 자재로 불에 쉽게 타고 유독가스가 나와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고정식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도 7,645곳 중 21.3%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담배 판매량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1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 효과보단 세수만 늘렸다는 최근의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1월에서 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 3천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초 담배 가격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도 담배 소비 증가율이 7, 8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가격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누가 될까요? 노벨위원회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수상자 발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의학생리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합니다. 문학상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목요일에 발표된 것을 볼 때 6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레드브록스에서 하루키는 배당률 5대1로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불체포 특권 개선 등 주요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다음 달 19일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며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